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전국에 일본내염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번 달부터 10월까지 제2군 법정감염병인 일본뇌염의 매개 모기 밀도 조사를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진주시 호탄동 소축사 한 곳을 도내 대표 지점으로 선정하고 주 2차례 모기를 채집해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의 밀도를 조사합니다. 4.13 총선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BS 창원뉴스는 선거구별 후보 공약과 선거운동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밀양, 의령, 함안, 창녕으로 가봅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용수 새누리당 후보는 밀양 신공항 유치로 연계 교통망 강화, 지역별 농산물 특성화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교통망 중에는 밀양과 창녕을 잇는 국도 24호선을 직선화 터널을 해서 우일식 국민의당 후보는 그린 스마트 시티로 시군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촌 고령화 해결을 위한 인력은행을 공약했습니다. 인구가 적어지더라도 상권이 유지되고 생활 경제가 유지되도록 스마트 시티, 컴팩트 시티, 효과적인 도시 정책이 새로 짜여져야 하고. 김충근 무소속 후보는 중국 기업을 유치하고 농가 간 내부 경쟁을 피하기 위해 지역마다 특화 작물 재배를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국의 우수한 기업과 투자가들을 한국으로 많이 유치해서 우리 각 지역의 입지 조건에 이렇게 맞도록. 이군영 무소속 후보는 군 지역 주거와 의료시설을 확대해 우선적으로 인구 유출을 막고 농민에게 농촌 보호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총력 수출해가지고 그 수익 부분을 전환하고 정부에서 일부 지원하는 조건을 해서 20만 원 지급을 공약했습니다. 무소속 조혜진 후보는 경쟁력 있는 대기업을 지역에 유치하고 농업을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해 고수익을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융합해가지고 경쟁력 있는 작물, 품종을 더 개량하고 개발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거대 선거구의 민심을 누가 잡을지 5 후보의 열전이 뜨겁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사천경찰서는 전통시장이 혼잡한 틈을 노려 상인과 손님의 현금을 훔친 혐의로 74살 문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1월 30일 사천의 한 시장에서 장을 보러 온 55살 허 모 씨의 주머니에서 현금 30만 원을 훔치는 등 최근 전통시장을 돌며 2차례에 걸쳐 13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문 씨는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뒤 7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승용차가 갑자기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운전자가 모두 만 65세 이상 고령이었습니다. 김계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갑자기 SUV 승용차 한 대가 가게 유리창을 뚫고 빠른 속도로 돌진합니다.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 80대 운전자의 단순한 실수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거에 사람을 해서 밟았거나 그 부인이 끼는 줄 알고 뭐 밟아가지고 앞으로 갔거나 뭐. 지난 1월에도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구청 민원실을 덮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본인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청 집계를 보면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고 교통사고 사망자 점유율도 50% 늘었습니다. 오는 2020년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3분의 1까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노인 운전자를 위한 인지지각 검사가 개발됐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교통 상황에서 판단력과 순발력을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순발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조작하는 데 조금 시간적 여유가 실제 운전하는 것보다 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지지각 검사는 운전면허 적성 검사와 달리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운전면허 취득이나 갱신 때 고령자에 한해 인지지각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매가 혹시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지금 검사도 필요하고 면허 갱신할 때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에 그런 건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부사는 남부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상시 열리는 인지지각 검사 외에도 찾아가는 인지검사를 도입해 고령 운전자의 참여를 늘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기입니다.
경상남도와 자매 지역인 일본 야마구치에서 보내온 한일 교환 뉴스입니다. 오늘은 해외 테러 사건을 가정해 유학생에 대한 대비 훈련과 산을 불태우는 봄맞이 행사 소식입니다. 신석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싱가포르에 유학을 간 학생 3명이 테러 사건에 휘말려 1명이 사망했다는 훈련 상황이 발령됐습니다. 학생들이 다니던 야마구치 현립대학 담당 직원은 현지 정보를 정리해 관련 기관에 전파했습니다. 이후 학부모 설명회를 엽니다. 현지 방문을 원하는 부모들의 긴급 여권 발급 방법과 여행 비용 보험 처리 등 절차도 확인합니다. どんなことが起こるかも分かりませんので、常にそういう危機対策をですね、図ってですね、海外に行く学生は全員セミナーを受けてから出るようにしてますけれども、その辺をもうちょっと力を入れていきたいなと思います。はい。 이 훈련은 지난해 파리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테러 등 불안한 국제 정세에 학생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신속 대응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훈련에는 야마구치 현립대학 교직원 30명이 참가했습니다. 일본 최대 규모의 카르스트 지형으로 알려진 야마구치현 미네시 아키요시입니다. 오전 9시 반 신호와 함께 마른 풀에 불을 붙이자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불기둥이 타올랐습니다. 1,500헥타르의 들판이 검게 타들어갔고 이어 흰색 석회암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봄을 맞이하는 행사, 야마야키가 열린 것입니다. 주민 등 900명이 참석했고 산불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지 소방대원도 대기했습니다. 야마야키가 끝난 자리에는 고사리가 싹트고 오후에는 다시 녹색 초원이 펼쳐집니다. ずっと見たかったんでですね、これたびたび延期になるんでですね、ようやく来れたかっていう実感ですごい良かったですね。今日初めてこんな間近でパチパチと音を立てながらこうやって火柱を上げていくのにすごい感動してます。 올해 야마야키는 비와 눈 등 날씨가 나빠 예년보다 2주 늦게 실시됐습니다. KBS 뉴스 신석진입니다. 오늘은 봄의 5번째 절기 청명입니다. 이맘때는 부직갱이를 꽂아도 싹이 날 만큼 양기가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조금은 쌀쌀한 기분이 들겠고 낮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봄비 소식도 잦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한두 차례 비가 지나겠고 기온은 후반으로 갈수록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구름량은 남부지방에 집중된 모습이고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서서히 걷히겠습니다. 오늘 아침 포근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원 10도, 밀양과 김해 11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창녕과 함안 16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쌀쌀해지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현재 진주가 10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산청 14도, 함양과 합천 15도로 예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해상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만물이 싱그럽게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청명에는 날이 좋고 따뜻해서 농사일과 고기잡이가 수월했다고 하는데요. 또 손이 없는 날이라고 여겨 이사를 하거나 집안을 손질하는 등 겨우내 미뤄왔던 일을 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음식 문화로는 찹쌀로 청명주를 빚기도 하고요. 장을 담그면 장맛이 좋아진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 지역 자치단체들이 청렴도 향상 특별 시책을 추진합니다. 사천시는 최근 인허가 부서 실무 전담반을 구성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추진합니다. 함양군 역시 오는 18일부터 닷새 동안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렴 컨설팅을 받은 뒤 자체 실천 계획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이 외부기관 연계 조정을 통해 생활 밀착형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 간의 대여금이나 임금, 임대차 보증금 등 분쟁성이 낮은 사건은 첫 기일을 빨리 잡아 조기 조정하고 대기 기간의 분쟁 해결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지법은 올해부터 시작한 외부기관 연계 조정으로 16건 가운데 6건을 조정했습니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외국인 타자 에릭 테임즈가 7번째 창원시 명예시민이 됐습니다.
창원시는 에릭 테임즈 선수가 우수한 성적으로 지역 브랜드 가치 창출한 공로 등을 인정해 지난 1일 명예시민증을 교부했습니다. 지난 2014년 NC에 입단한 테임즈 선수는 지난해 한국 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40홈런과 40도루를 달성하는 등 NC의 간판 타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부와 농산물유통공사가 주관한 산지 유통 활성화 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조직 3곳이 경남농협에서 선정됐습니다. 전국 90개 농산물 마케팅 조직이 경쟁한 이번 평가에서 진주와 밀양, 함양에 있는 연합사업단 3곳이 최우수 조직으로 선정됐습니다. 경남농협은 이에 따라 올해 관련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 1,900여억 원을 경남에서 지원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250억 원을 투입해 지방관리 무역항 시설 개선에 나섭니다. 주요 사업은 통영 강구항 친수공간 조성을 비롯해 통영 중화항과 하동항 실시 설계, 삼천포항 방파제 보강 등입니다. 한편 통영항 다목적 부두를 비롯해 거제 옥포항과 장승포항 친수시설 조성은 올해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해상 음주운항 적발과 음주로 인한 충돌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2011년 80명이던 음주운항 적발이 2013년 100명, 지난해 130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또 음주운항으로 인한 충돌 사고도 2012년 160건에서 지난해에는 290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거제시는 저유가와 해양 플랜트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조선해양산업 전략정책협의회를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거제시는 협의회는 조선업계와 학계, 연구소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조선해양 플랜트 산업이 경쟁국의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안건을 발굴해 정부 정책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체굴과 키조개, 개조개, 비단가리비 등 6개 어촌 소득원 개발에 예산이 집중 투입됩니다.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는 통영해역 개체굴 양식 개발과 창원해역 키조개 생산성 향상 기술, 사천해역 개조개 양식 보급, 고성해역 철갑상어 해수 양식 방법 개발 등 6개 핵심 사업을 선정해 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제67회 진주미술협회 정기전이 내일까지 경남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예술의 전당 영상화 공연 발레 호두까기 인형이 오는 8일 저녁 7시부터 사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상영됩니다. 수련 문순덕 개인전, 손끝에 피어난 감성, 장식미술 공예의 멋이 오는 10일까지 창동예술촌 리아갤러리에서 전시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